맨유가 코펜하겐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단 조 4위로 꼴찌로 다시 떨어졌고요. 1등 미네는 4경기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나머지 3팀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승점은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가 4점으로 맨유의 3점보다 1점을 앞서 있는데요. 남은 맨유의 경기가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갔다가 마지막 6라운드는 미넨을 홈에서 상대해야 합니다.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미넨과의 2경기가 본인들은 모두 끝났거든요. 그래서 맨유만 잡아내면 솔직히 16강에 갈 수 있는 엄청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맨유는 미넨이 16강을 확정지어서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마지막 경기가 미넨이라는 거는 맨유에게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떠난 맨유가 승점 3점을 무조건 따내와야 합니다. 여기서 무승부를 해도 솔직히 저는 조금 비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원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맨유의 선발진은 레시포드가 안토니 자리에 나온 것 빼고는 지난 풀럼전과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에서 이슈가 몇 개 생기면서 이 선발진으로 생각했던 플랜은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죠. 시작은 참 좋았어요. 이른 시간에 호일룬의 골이 터졌죠. 첫 번째 골은 레시포드를 오른쪽에 배치한 이유도 잘 나타났습니다. 브루노의 롱패스를 레시포드가 좋은 터치로 받아내며 침투에 들어가는 비사카에게까지 정말 간결하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좋았습니다. 비사카뿐만 아니라 레시포드가 사이드에 붙으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때 맥토미니가 침투를 했고 비사카도 연결을 잘해줬죠. 이후에 맥토미니도 무리하지 않고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로 패스를 연결 지으면서 뒤에 있던 호일룬에게 정확히 패스를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이 골은 브루노의 롱패스부터 그리고 레시포드, 비사카, 맥토미니의 유기적인 플레이 그리고 마지막 호일룬의 위치 선정까지 멋진 팀골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시작이 참 좋다 했는데 에반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전반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부상으로 에반스가 나가고 바란이 들어왔죠. 두 선수의 클래스를 떠나서 예상치 못한 교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맨유는 계속해서 코펜하겐을 공략하긴 했어요. 브루노가 앞선에서 상대의 안일했던 볼 처리를 자르면서 역습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한 번에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찔러준 브루노. 가르나초도 질주하면서 마지막에 슈팅까지 연결지었는데요. 사실 가르나초가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다만 여기서 호일룬이 루즈볼을 잡아내면서 멀티골을 완성시켰습니다. 호일룬이 이 골로 챔스 4경기에서 5골을 넣었고 맨유 최연소 챔스 원정 멀티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말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정말 재앙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바로 레시포드가 퇴장을 당합니다. 수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어요. 상대의 발목을 노리고 태클을 했다거나 일부러 상대를 부상시키려고 했다거나 그런 행위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등을 지려고 포지션을 취하려다가 결국 발목을 밟게 되었는데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굉장히 위험한 장면으로 보인 건 사실이었고 VAR 검토 이후 레드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명이 된 맨유는 2골을 리드하기는 했어도 금방 따라잡히게 되었죠.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멀리 있던 선수를 마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레시포드 퇴장의 스노우볼이죠. 한 명이 없는 게 크게 느껴지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박스 안쪽으로 공을 보내고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슈팅 또한 교체해서 들어온 바란의 다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실점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에반스의 부상, 레시포드의 퇴장 이런 거 말고도 경기가 계속 멈췄잖아요. 오랜 기간. 그러면서 전반전에 13분이라는 엄청나게 긴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여기서 한 골을 더 내주게 됩니다. 바란의 손에 한 번 맞고 메가이어의 손에 한 번 맞으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PK를 내주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동점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이번에도 PK를 내주면서 챔스 4경기 연속 PK를 내줬다고 하는데요.
첫 4경기에서 모두 PK를 내준 클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후반전 맨유도 PK를 얻어냈습니다. 역시나 핸드볼로 PK를 얻어냈고요. 브루노가 성공을 시키면서 다시 승리의 희망을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끝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실점도 스노우볼이 있었어요. 비사카와 오나나의 호흡이 안 맞으면서 쓸데없는 코너킥을 내줍니다. 코너킥으로 다이렉트 실점을 하지는 않았지만 코너킥에서 이어지는 코펜하겐의 크로스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죠. 달로가 순간적으로 뒤로 침투하는 선수를 체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코펜하겐은 달로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결국에 아쉬운 실점을 내주게 되었죠. 네 번째 실점도 크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공중볼 경합을 하고 나서 루즈볼이 흘렀는데 아무도 마크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정말 마음대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노출하게 되었고 역전골을 내주게 되었죠. 에반스의 이른 교체 아웃, 레시포드의 퇴장, 그리고 선수들 간의 호흡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서서히 무너지면서 4실점이나 하게 되었고 역전패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준수한 선수들 분명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오늘 한 골을 기록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이 많이 저조하지만 키패스도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했는데요. 블락, 걷어내기, 가로채기 모두 2개씩을 기록하고 리커버리도 8번이나 기록을 했죠. 다음은 멀티골을 넣은 호일룬은 리그에서는 침묵 중이지만 챔스에서는 정말 탑 클래스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도 멀티골을 넣었고 다만 호일룬이 골을 넣은 경기는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골을 못 넣었던 코펜하겐과의 3차전에서 맨유가 승리를 챙겨갔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맨유의 다음 경기는 루턴타운입니다. 오늘 솔직히 11명일 때 경기력 자체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루턴타운은 이기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